안녕하세요. 대한사랑 박석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와 함께 9번에 걸쳐서 배달민족 하늘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기초천문학과 전통적인 우리 우주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기초천문학 지식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우리 역사에 뛰어들까 합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신화가 아닌 단군조선입니다.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우리 단군조선, 고조선 역사는 신화다. 그래서 맨날 또 호랑이, 곰 얘기를 합니다. 아니, 호랑이가 무슨 마늘을 먹습니까? 그 옛날 곰 부족과 호랑이 부족 이야기를 그 식민사학자들이 곰 한 마리, 호랑이 한 마리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참 말도 안 되는 우리 건국 신화를 갖게 됐습니다. 오늘은 한마디로 단군조선은 신화의 나라가 아니다. 역사적인 나라다. 그 이야기를 천문학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단군세기라는 책을 보시면 무진 50년 오송치루라는 기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무진 50년은 흘달단군 50년, 즉 단군이 한 분이 아니에요. 단군 한 분이 어떻게 2000년을 사십니까? 단군조선은 2096년 동안 이어졌는데 총 47명의 단군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단군이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그냥 직위, 그러니까 뭐 황제 뭐 이런 거와 같은 그냥 자리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 단군이 왕검 단군, 두 번째 단군이 가륵 단군,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름이 달라요. 그래서 그 중에 흘달이라는 단군이 통치하신 지 50년이 되던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진년하면 사실 60년마다 되풀이돼서 어떤 건지 모르는데 이 단군세기란 책은 이렇게 그 단군의 제위 연도가 옆에 붙어 있어서 오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진 50년은 BC 1733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오성은 당연히 수금, 화목토, 눈으로 볼 수 있는 5개 행성이죠. 그 다음에 취 모인다. 루는 지난 시간에 공부한 28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요 무진 50년 오송치루를 해석하면 BC 1733년에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이 루라는 별자리 옆에 모였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이 라데일 박창범이라는 제 두 후배 천문학자 논문에 의해서 증명됐습니다. 예, 이 논문 지금 거의 30년이 돼 갑니다. 한국 천문학회지에 나온 가장 좋은 논문입니다. 제가 봤을 때 1993년도에 라데일 박창범, 제가 서울대 천문학과 76학번인데 라데일 박사가 77학번입니다. 제 1년 후배고 또 제 고등학교 후배이고 그래서 저랑은 아주 친했어요. 그냥 형 동생 하는 사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창범 박사는 79학번으로 저랑 3년 차이가 있고 근데 라데일 박사가 요절했습니다. 이 좋은 논문을 쓰고 요절했어요. 이 자기가 쓴 논문이 얼마나 나중에 파급 효과가 있었는지를 전혀 모르고 돌아가셔서 아주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단군조선의 천문 기록에 대하여 그런 제목인데요. 이 중에서 하이라이트 1번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concentration of major planets near the constellation of 뉴성. 이 뉴성이 이제 루를 말하는 거죠. 오성치 루. 근데 루가 이제 현대 용어로는 베타 에리스입니다. 그러니까 양자리 베타별. 그래서 주요 행성들이 루라는 별자리에
집중됐다, 모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무슨 얘기를 듣고 계시냐면 무려 4,000년 전에 우리의 천문 기록이 있었다. 지금 맞고 틀리고는 둘째 문제고요. 4,000년 전에 우리 민족이 오성을 관측한 기록이 단군색이란 책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별로 안 놀라시죠? 이게 우리가 자꾸 우리 것을 낮춰보는데, 우리 걸 비루하게 생각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집트에서 4,000년 전에 천체 관측 기록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역시 이집트 막 이럽니다. 근데 우리 민족이 4,000년 전에 천체 관측을 했다 그러면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 대단한 뉴스입니다. 아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 기록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더 오래된 천문 기록도 말씀드립니다만, 일단 4,000년 전에 천문 기록이 있다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합니까? 천문대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저 시절이 언제냐면은 아예 고조선 같은 거 없었다. 그 시대가 동굴 속에서 날고기 먹을 때인데 무슨 나라가 있냐. 그럴 때였어, 저 때가. 근데 천문대가 있는데, 천문대가 있다는 얘기는 임금님이 계시고 훌륭한 고대 국가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국사학자들의 말 믿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교과서에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다고 한다. 남이 얘기하듯 이렇게 들어가다가 요즘은 어쩔 수 없이 단곤조선이 있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나마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제가 이제 많이 인용을 했죠. 또 떳떳했던 것이 제 논문이 아니니까, 이게 제 논문이면은 자화자찬하듯이 자꾸 자기 자랑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오히려 못할 텐데, 제 논문도 아니고, 또 만일 이 논문이 화제가 되고 뜨게 되면 모든 크레딧이 박창범 박사한테 가지 저한테 오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담백하게 이것은 사실이다. 일단 사실 자체가 중요하고, 그 다음 컴퓨터 돌려봤더니 맞더란 얘기입니다. 컴퓨터 돌려보니까 오행성이 모여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스타리나잇이라는 그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돌려본 그 BC 1734년 7월 13일 저녁 하늘을 보고 계신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녁에 해가 질 때 여기 달이 있고 행성 5개가 이렇게 쭉 한 줄로 있습니다. 이 글씨가 안 보이시죠? 하나 주의사항은 아까 1733이었죠. 조금 전에는 1733이었는데 1년이 틀립니다. 근데 이 정도는 우리가 묵과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당시 달력도 우리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 달력은 지금 우리 달력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일이 이것이 4,000년 전이다 그러면 그게 4,001년이나 4,002년이나 그 정도 오차는 그 당시 달력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화면이 잘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 좋게 그림으로 그리면, 일부러 백두산 위에 한번 그려봤어요. 여기 행성 5개가 쭉 있고 해가 지고 있고 달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와 달 사이에 오행성이 마치 목걸이처럼 한 줄로 쭉 들어간 겁니다. 이게 가장 상서로운 천문 현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기서 이것이 화성이고요. 그래서 불그스름하게 그렸고요. 이것이 금성입니다. 금성은 5개 중에 제일 밝아요. 그래서 이 중에 제일 크게 그렸고, 해는 조금 사실 요 밑에 있는데 그냥 노을만 그리기가 그래서 이건 약간 조금 해가 보이게 그랬습니다. 사실 해가 이 정도 더 있으면 별이 안 보이죠. 근데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번 공부할 때 달은 하루에 13도씩 이동한다고 그랬죠. 매일.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면 이 5개 별은 그렇게 금방 안 움직여요. 그냥 거의 이 모양으로 있습니다. 근데 달은 어제는 여기 있었어요. 여기서
그 달은 하루에 13도씩 동진합니다. 지난번에 공부했었죠. 동진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초생달이니까 저녁나절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수성과 금성이 한밤중에 보이질 않아요. 수성과 금성이 한밤중에 보이질 않기 때문에 오행성이 보이려면 새벽이나 저녁이라야 합니다. 그리고 저녁 때 보이게 되면 이렇게 늘어서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저녁에 오행성이 모이면 이렇게 늘어서야 되고 새벽이면 이렇게 늘어서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거리가 짐작이 안 되실 텐데 관측자가 팔을 쭉 뻗어서 이렇게 손을 폈을 때 이 손바닥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보면은 손바닥 안에 다 들어간다고요. 정확하게는 각도 10도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행성이 이렇게 다닥다닥 모이기가 정말 힘들어요. 행성이 5개가 모이는 것은 흔합니다.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모일 수도 있고, 그런데 요 한 뼘 안에 다 들어가게 모이는 것은 흔치 않다는 겁니다. 한 300년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성치루는 이런 모습이다. 이건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 그렇다. 오성치루는 세계 어디에서든지 다 보입니다. 적도지방에 가서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적도지방에 가서 보시게 되면 이 행성의 이 줄, 이걸 황도라고 합니다. 이 황도가 똑바로 섭니다. 그러니까 적도지방에 가서 보시면 해가 여기 있으면 행성들이 이렇게 위쪽으로 똑바로 이렇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태양계 면이에요. 태양계 면이고, 적도지방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둥근 지구의 가운데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머리 위에 우리가 적도지방에 있으니까 행성들이 이렇게 늘어서는 것입니다. 만약 이날 같은 날 호주에서 봤다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나라 새벽 하늘처럼 이쪽으로 행성이 늘어서게 됩니다. 어떤 분들이 오성치루는 어떤 나라에서 보이느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하늘의 별이기 때문에 세계 어디서나 다 보입니다. 그래서 다만 행성의 방향을 보고 위도가 얼마인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동물의 왕국 같은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해하고 달이 뜨는 걸 열심히 보세요. 해가 직각으로 뜹니다. 달이 직각으로 지고, 그러면 적도지방에서 촬영했구나. 저기 아프리카면은 킬리만자로 근처겠구나.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성치루 그림은 정말 위대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4000년 전에 제 선배 천문학자 누군가가 저 광경을 보고 필사적으로 남긴 기록이 사라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오성치루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자꾸 공격을 해요. 아까 오성치루 할 때 루가 양자리, 현대 별자리 양자리 베타별이라고 했는데, 이게 양자리에서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이거 엉터리다. 이걸 가지고 자꾸 트집을 잡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살인사건이 났어요. 그러니까 살인사건이 난 게 중요해요. 근데 살인사건이 이마트 앞이면 어떻고, 또 뭐 있나요? CU 앞이면 어떻습니까? 살인사건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오행성이 모였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 별자리는 그 당시 28수가 지금 28수가 아닐 수도 있고,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김윤명 교수님이 놀라운 발표를 했어요. 왜 자꾸 천문학자들은 오성치루 할 때 루를 별자리라고 생각하느냐. 이 루자는 원래 별 이름도 되지만 성기다, 듬성듬성하게 이렇게 멀어진다, 이렇게 듬성듬성 모였다는 뜻 자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곡이 루루연, 관자에는 이런 말이 있다. 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거를 루라고 표현한다. 그러니까 이게 별자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다.
무진 50년 오성치루는 무진 50년의 오성이 한 줄로 이렇게 듬성듬성 늘어선 거다. 그런 새로운 해석을 내놓으셨어요. 그러면 더더구나 이 단군세기가 엉터리라고 트집 잡던 사람들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예, 별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김윤명 교수님이 우리 천문학자들보다는 한자를 더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델 박창범 논문에서 루가 별자리라고 얘기하고 나서 아무도 그걸 의심하지 않았어요. 근데 김윤명 교수님께서 그런 획기적인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직은 뭐 100% 오송치루가 그게 루가 별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김윤명 교수님이 오를 확률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구나 이제 살인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이건 전혀 이제 논외의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자꾸 쓸데없이 트집 잡으려고 하지 말고 더 좀 하나라도 더 공부하는 자세를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훌륭한 단군색이라는 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참 우리 민족이 한 가장 바보 같은 일, 가장 후회되는 일이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조선에 들어서면서 우리가 사실 중국을 사대했습니다. 예, 이성계 조선부터 조선을 사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가운데 나라의 천자, 하늘의 아들이 있으니까 에이 우리는 뭐 이제 정말 제후국가다. 스스로 그렇게 인식이 됐었어요. 심지어 우리는 소중화만 됐으면 좋겠다. 우리는 작은 중국만 돼도 원이 없겠다. 나중에는 그렇게까지 돼버립니다. 국가 비전이 소중화야. 근데 이제 조선시대 초에 보니까 우리나라 역사책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천자야. 그러니까 야 이건 예의가 아니다. 이런 책 빨리 없애자. 그래가지고 이것이 세조 때 그 조선왕조실록 기록입니다. 그 팔도 관찰사한테 이런 책들 다 걷어서 없애라. 걷어라. 이 책을 내지 않는 자는 죽여라. 참아라. 익자 처참. 숨기는 자는 참아라. 아주 혹독하게 책을 걷어들였어요. 그 책들 보시면 고조선 비사 대변설 여기 띄어쓰기가 안 돼 있어요. 고조선 비사 대변설 조대기 이 책들이 정말 원본 한 권만 나와도 정말 우리나라의 국사가 뒤집어질 정도 다 그런 책들입니다. 저는 천문학자로서 정말 여기 이 동천록 하늘이 움직인 기록, 통천록 하늘의 통한 기록이 무엇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여기 제가 쭉 최대한 많이 동천록 다 있죠. 이 순서대로. 근데 이때 안암로와 원동 중에 삼성기를 걷어 없애라. 여기 있죠? 안암로, 원동 중 삼성기. 안암로는 신라 고승이십니다. 유명하신 분이고, 원동중은 최근에 태종 이방원의 스승이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이 쓴 삼성기라는 책도 없애라. 삼성기. 삼성전자 삼성이 아니고 성스럽다. 성인할 때 성자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삼성이라 하면 환인, 환웅, 단군을 말합니다. 이 시대를 또 삼성조 시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안암로와 원동중이 쓴 이 삼성기란 책은 없앨 대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뭐 그게 완벽하게 거둬지진 않죠. 누군가는 숨기고 있고 누군가는 가지고 있고 그래 돼서 나중에 안암로의 삼성기, 원동중의 삼성기 이 제목이 같아서 이제 상하로 나눴어요. 그 다음 아까 조금 전에 무진 50년 오성치루라는 말이 담긴 단군세기 그 다음에 범장의 북부여기. 여러분 북부여라는 말은 들어보신 적도 없죠. 국사 시간에 북부여라고는 배운 기억이 없습니다. 북부여는 해모수가 만든 나라로 광개토 태왕 비에 나옵니다. 주몽이 북부여 출신이다.
근데 학교에서는 안 가르쳐요. 그 숨겨진 북부의 역사가 담긴 책이 범장의 북부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맥은 이암의 후손입니다. 고성희 씨 이암은 고려시대 문화시중을 지낸 분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무총리를 지낸 분입니다. 이 고성희 씨 이암의 후손 이맥이라는 분이 이때 걷어들인 책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어차피 다 없어질 거니까 이분이 그 책의 아주 중요한 내용들만 하이라이트로 남겨놨습니다. 남겨놓고 세상에 내놓을 수는 없으니까 태백일사라고 이름을 지어서 고성희 씨 그냥 가보로 내려보냈습니다. 그 책이 바로 태백일사입니다. 그래서 이 5권의 책을, 이 귀중한 5권의 책을 모아놓은 것이 환단곡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스스로 역사책을 거뒀을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자마자 또 일본 사람들이 역사책을 거둬요. 왜? 일본의 그 대동아 공영권의 그 가장 바닥에는 일본이 늘 동북아의 핵심 국가였다. 이것이 깔려 있는 거죠. 즉, 일본이 늘 우리나라를 도와줬다는 거야. 일본이 와서 우리 저 식민지 살이도 시키고, 옛날에도 그게 임나일본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역사를 옳다고 하려니까 우리나라 역사책을 없애야죠. 그래서 일본의 초대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라는 놈도 오자마자 역사책을 걷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의식을 느낀 우리 광복군들이, 그중에 개연수라는 분이 이 훌륭한 책 5권을 우리 집에 전에 내려오던 거, 누구한테 받은 거, 그 다음에 특히 고성희 씨 이기라는 분이 넘겨준 태백일사라는 책까지 5권을 묶어서 책으로 냅니다. 근데 그 5권의 책을 묶었으니까 또 별도의 대표 이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환인, 환웅, 단군의 옛날 이야기 해서 환단곡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개연수가 1911년에 책을 낸 지 100년이 되던 해 증산도의 안경전 종도사님께서 100년을 맞이해서 역주본을 내십니다. 1400페이지짜리 책인데요. 800페이지가 역이고 600페이지가 주입니다. 그래서 역주본이라고 부릅니다. 주는 뭐 사진도 다 있고 아주 세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단고기가 여러 번역편이 있지만 저는 이 책을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는 증산도 신도가 아닙니다. 신도가 아니지만 저 책을 넘겨보는 순간 정말 이분이 보름달 같은 분이면 나는 반딧불밖에 안 되겠구나. 정말 그렇게 느끼고 이분을 학자로서도 굉장히 전 존경하게 됐습니다. 이 책은 정말 우리나라를 구한 책입니다. 저한테 이 책을 평가하라고 그래서 안경전의 환단곡에는 승천하는 대한민국 용의 여의주가 될 것이다. 저는 그런 표현을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부터 한 10년도 넘었어요. EBS에서 역사 특강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10부작이었는데 어떻게 무진 50년 오성치루라는 말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천문학 역사에 이거보다 값어치 있는 기록이 없는데 이것이 환단고기에 나온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녹화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비장한 마음으로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했나. 근데 나중에 이제 돌아다니는 동영상을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제가 천문학자의 양심을 걸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오성치루 현상을 조작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012년에 제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제 소신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천문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나라에게 뭐 뇌물을 바치고 공물을 바치고 역사에는 불쌍해서 좀 줬다 그렇게 적으면 나중에 모르잖아요. 근데 하늘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오성이 모였다고 기록이 있는데 진짜로 컴퓨터 돌려보니까 모였어. 그럼 맞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맞는 기록이 있는 환단고기는 엉터리 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역사 바로 알기 채널을 계속 보시다 보면
환단고기가 정말 올바른 역사책이라는 것을 뭐 수십 가지 증거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읽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부안여동해가지고 환단고기는 만년 전에 우리 민족이 러시아만한 나라를 세우고 세계를 통치했다는 판타지다. 심한 말로 구라다. 그냥 이러고 있어요. 단 한 줄도 안 읽어본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다른 나라는 없는 역사도 만드는데 우리는 책으로 있는 역사도 믿지를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황당고기, 썩은 고기 이렇게 비아냥대면서 아주 일본 사람들한테 배운 대로 중국의 동북공정에서 원하는 대로 어리석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상 가장 좁은 영토에서 역사 교육도 제대로 못하며 사대주의에 찌들어 사는 우리가 가장 못난 후손 아니겠습니까? 우리 조상님들은 정말 훌륭하셨습니다. 그리고 환단고기가 정통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제가 만든 조선사는 반도사관의 뿌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를 그냥 식민 통치만 한 게 아니라 우리 역사까지 바꿔놓은 거예요. 그게 조선사입니다. 그때 일본의 대표적인 쓰다 소키치나 이마니시 류 같은 그 식민사학자들이 우리 역사를 전부 다 압록강, 두만강 안으로 우겨 넣었습니다. 그때 그걸 배운 우리 한국 사람 제자 이병도 같은 사람들이 해방 후에도 계속 강단에 서서 우리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이병도의 제자, 제자의 제자 계속 식민사학을 가르치면서 거대한 식민사학 카르텔이 형성됐습니다. 이쪽에서 공부를 한 기자는 신문방송에 계속 식민사학을 홍보하고 이쪽에서 배운 교사는 아이들에게 식민사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 역사가 이렇게 왜곡되는 동안 진짜 올바른 우리 역사는 독립군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독립군 역사교과서 환단고기는 대륙사관의 뿌리입니다. 홍범도 오동진 장군이 돈을 내서 30권을 찍은 게 환단고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독립군 홍범도 오동진 장군이 돈을 냈을까요? 환단고기는 독립군의 역사 교과서입니다. 독립군들은 낮에는 훈련을 하고 밤에는 호롱불을 켜고 역사를 공부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덕일 소장님 같은 재야사학자, 증산도 같은 민족 종교, 그 다음에 깨어난 일반 시민들이 역사 광복군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광복했지만 역사는 광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나라의 역사는 환단고기에 정통성이 있다고 하셔야 됩니다. 환단고기에는 상고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태백일사에는 고려의 역사까지 상세히 다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소개하면은 우리 단곤조선은 번안, 진안, 마한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저것을 사만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들 자꾸 사만 하면은 옛날 반도 끝에 있던 마한, 변안, 진안을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후사만이라고 합니다. 원래 고조선을 번안, 진안, 마한으로 셋으로 나눴던 것을 사만이라고 합니다. 다 합쳐서 대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종황제께서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고종황제께서 황제를 표방하면서 나라 이름을 반도 끄트머리에 있던 마한, 변안, 진안 때문에 대한제국이라고 하셨겠습니까? 원래 이 전사만, 마한, 번안, 진안을 일컬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안의 수도가 아사달이고요. 번안의 수도가 안덕형이고 마한의 수도가 백아강, 이게 오늘날 평양입니다. 네. 그 다음에 하나라, 상나라는 다 이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영토가 훨씬 넓고 화족의 영토는 넓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이 하나라 지배계급은 다 동이족이었습니다. 그 나중에 진시황이 이 지긋지긋한 동이족의 통치를 이제 종결하고 이제 우리 화족의 역사를 새로 열겠다. 분서경유가 아마 그 진짜 역사책들을 다 태운 사건이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를 시황제라고 불렀습니다. 나부터 시작이다.
앞에 거 전부 다 아니다. 예, 그래서 요건 제가 좋은 지도가 없어서 제가 썼던 개천교편 유의자의 그 사파를 인용을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왜 대마도가 대마도인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옛날 반도 끄트머리에 있던 마한, 변한, 진안이 있으면 대마도는 대진도가 돼야죠. 진안이 제일 가깝잖아. 마한이 제일 멀리 있는데 왜 이게 대마도가 됐겠어요? 옛날에는 한반도 전체를 마한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마도가 된 겁니다. 마한에 가까운 섬. 마한을 대하는 섬. 대할 때자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되죠. 대한민국 국민이 나라 이름이 무슨 뜻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단군 조선을 잇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단군 조선의 후예라는 뜻입니다. 네, 이제 우리 나라 이름을 좀 정확히 아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그러면 아사달이 정말 그렇게 북쪽에 있었느냐? 하얼빈 근처가 맞느냐? 그걸 제가 천문학적으로 한번 증명을 해봤습니다. 요걸 소개해드리고 오늘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환단고기를 보시면 단군색이죠. 이게 무술 58년, 재붕시일 일식. 무술 58년이 두 번째 부루단군 58년입니다. 아까 무진 50년하고 똑같아요, 표기가. 그래서 단기 151년, BC 2183년입니다. 그때 재붕시일 일식, 단군께서 돌아가신 날 일식이 있었다. 이 기록이 명쾌하게 나와요. BC 2183년이니까 BC 2183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년, 예, 오차가 3년 이상 커지진 않습니다. 이 육식갑자 때문에 다행히 이 오차가 크질 않아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3년, 7년을 샅샅이 검색을 했습니다. 그 언제 일식이 동부가 있었나 보니까 BC 2181년 8월 30일 날 동부가에서 관측 가능한 일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루단군이 서거하셨다는 BC 2183년하고 2년 오차가 있어요. 뭐 1, 2년 오차는 뭐 우리가 인정해야죠. 달력 자체가 좀 다르니까. 그래서 만일 그 일식을 서울에서 관측하면 부분 일식이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이느냐?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서울에서 그날 일식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달이 내려오죠? 해를 얼마나 가리나 보세요. 반을 가리지 못합니다. 그 반만 겨우 가리고 내려가요. 근데 이 정도는요, 눈으로 봐서 모릅니다. 여러분들 부분일식 관측하신 경험 있어요? 선글라스 껴도 일식 구분이 안 됩니다. 일식은 특수한 유리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반 정도 가려서는 눈으로 봐서 모릅니다. 그러니까 서울 근처, 평양도 포함됩니다. 이날은 일식이 없었습니다. 봐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 제가 조작할 수도 없고 그냥 컴퓨터에 입력해서 나오는 그림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장춘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장춘에서 보면 왜 장춘인지는 바로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장춘에서는 달이 내려오는데 아까 태양보다 아까 서울보다 조금 더 가려요. 제법 많이 가립니다. 네, 제법 많이 가리죠. 그 다음에 하얼빈으로 가보겠습니다. 하얼빈으로 가시면은 거의 금환일식에 가까운 부분일식이라고 합니다. 달이 해 속으로 거의 푹 담겨요. 한번 보실까요? 자, 하얼빈입니다. 달이 그냥 거의 해 속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냥
금환식이 일어나죠. 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최고 가리는 순간이 서울, 장춘, 하얼빈입니다. 이 두 개는 확실히 일식이 일어났다는 걸 느꼈을 겁니다. 그렇다면 부루 단군께서 돌아가신 날 일식을 봤다? 그러면 적어도 그 아사달이 현재 평양은 아닙니다. 즉 이건 더 정밀하게 우리 전준혁 박사님이 만든 일식도입니다. 일식을 얼마나 가리느냐 점점 커지죠. 0.4, 0.6, 0.8. 그럼 지금 이것이 하얼빈이고 장춘입니다. 여기 0.9가 넘어요. 이쪽으로 가면 다시 숫자가 줄어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식 라인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하얼빈에서 울란바토르로 지나갑니다. 그 다음 여기는 우리 서울이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장춘을 넣은 이유는 환단고기에 보면 하얼빈이 처음에 아사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왕조 송화강 아사달이 하얼빈이었고, 이왕조 백악산 아사달이 장춘이었고, 삼왕조 장단경 아사달이 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춘은 그냥 넣어본 거예요. 그래서 논문도 썼습니다. 일식으로 알아낸 첫 아사달의 위치. 예. 그래서 저는 천문학을 가지고 첫 번째 우리 단군조선의 도읍지 아사달이 하얼빈이었다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제 후배 두 분, 나델 박창범이 단군 때 오행성이 모였다는 기록, 그걸 또 증명해 주면서 단군조선은 곰, 호랑이가 나오는 신화의 나라가 아니라 훌륭한 천문 기록을 유지한 고대 국가였다는 사실을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습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